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오버로딩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즉 생성자에도 오버로딩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성자 역시 함수이기 때문에 오버로딩과 객체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성자 오버로딩을 한다라고 보고요. 일단 생성자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드리면은 반환 타입이 없으며, 즉 void, int 이런 게 없죠. 함수 이름 앞에 없으며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함수, 메소드를 말한다. 휴먼은 휴먼이라는 생성자, 기본 생성자를 가지고 있었죠. 자, 생성자 역시 메소드이기 때문에, 함수이기 때문에 메소드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즉 생성자 함수를 또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교시에 설명드린 오버로딩의 규칙을 적용한다라면 생성자를 오버로딩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하나 이상의 생성자를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자를 오버로딩하는 이유는요, 어디에 쓰려고 하냐면 객체 생성 시 객체의 속성에, 그리고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속성에 어떠한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는 기타 다른 설정 값을 객체 생성 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죠.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그림으로 예를 설명드렸는데요. 즉 스캐너라는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가 스캐너를 쓰려고 할 때 괄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었죠? system.in이라는 입력 스트림을 받아들이는 system.in이라는 매개 변수를 지정했습니다. 그럼 보시니까 스캐너에도 보니까 괄호 열고 괄호 열고 서로 다른 것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생성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입력 스트림을 사용하는, 인풋 스트림을 사용하는 system.in이라는 것을 사용해 본 겁니다. 그래서 system.in을 통해 가지고 입력 스트림, 키보드로부터 들어오는 값을 스트림 형태로 관리하는, 값을 전달하는 생성자를 이용해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코드에서는, 우측 코드에서 지금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려고 하고 있죠. 기본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는 스캐너에는 없습니다. 즉 생략이 가능하지만 오버로딩을 한 경우에는 이게 생략되어 있다라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코드를 통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생성자 오버로딩의 예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은 7번 라인이요. 7번 라인에 있는 것은 기본 생성자요. 그리고 13번 라인에 있는 것은 오버로딩한 생성자가 됩니다. 자, 휴먼 생성자는 오버로딩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초기화를 수행을 하긴 했는데 아무 값도 없는 거죠. 사실은 다 기본 값으로 세팅을 한 거예요. 문자열은 빈 문자열, 정수는 0으로, 캐릭터는 널 문자로 초기화를 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멤버 변수, 즉 객체의 속성에 해당하는 자료형으로 초기화에 사용을 한다. 속성에 해당 자료형으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버로딩된 생성자 같은 경우에 어느 때 많이 활용을 하냐면 이 멤버 변수들을 기본 값으로 세팅하는 것 이외에 내가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값들로 초기화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을 하게 되죠. 즉 객체 생성 시 속성의, 즉 멤버의 특정한 값을 지정한 객체를 생성하겠다, 이럴 때 오버로딩을
생성자를 오버로딩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객체 생성, 즉 인스턴스화 할 때 생성자 메서드를 호출하는 예를 봤을 때요. 자, 생성자 규칙은, 객체를 생성하는 규칙은 이렇죠. 클래스 이름 띄고, 그리고 객체 변수명, 즉 인스턴스화 할 변수명 적어주시고, 는 new 기본 규칙 문법이고요. 그리고 생성자 함수명, 즉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이 클래스의 이름과 똑같은 함수의 이름을 불러주고 괄호 열고 닫고 또 호출을 하게 되죠. 자, 위에서 이 휴먼 클래스를 가지고 생성을 할 텐데 H1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한 겁니다. 즉 기본적인 생성자니까요. 이 앞에 있는 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있는 H2는요, 좀 변경을 했는데, 휴먼은 괄호 사이에 홍길동 20m이라는 값을 넣어주면서 매개 변수로 값이 전달이 되죠. 그러면 오버로딩한 생성자인 휴먼 생성자에서 이름, 나이, 성별을 갖고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길동은 첫 번째 name이라는 변수에 전달이 될 것이고 20이라는 값은 age라는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되고요. m은 gender라는 매개 변수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str, name, iage, cgender 얘네들은 멤버죠. 멤버 변수들이죠. 그 멤버 변수들의 매개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고 있죠. 즉 이 값으로 초기화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값을 전달을 하게 될 때 오버로딩. 그러면 객체는 우리 코드에서 잠시 코드로 돌아가서요. 객체를 생성할 때 12번부터 18번 라인까지에 보시면은 객체점 해가지고 각각의 멤버에 접근해가지고 값을 초기화하는 일을 수행하지를 않고, 이런 코드가 이제 앞으로 필요 없겠죠. 값을 주겠다. 그러면 오버로딩한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오버로딩한 생성자를 이용해서요. 자, 생성자를 이용해서 값을, 초기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은닉과 나중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객체 초기화, 즉 멤버 변수의 값을 저장을 할 때 지금 우리는 strname, age, cgender라는 멤버에다가 name의 age의 gender에 넘어온 값들을 각각 대입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자, 즉 매개 변수와 속성에 해당되는 멤버 변수의 이름이 서로 다르죠. 의미상 name이라고 썼지만 strname과 name은 다르고 대문자로 구분을 해도 다른 그러한 변수가 되게 됩니다. 맞죠? 이렇게 쓸 텐데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name도 strname처럼 써도 되지 않나? 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릴 때 변수명 지정할 때 타입을 알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가도 strname이라는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때 문제점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사용될 것 중에 하나가 this라는 키워드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 그렇다면 this 키워드가 무엇이냐를 살펴보겠습니다. this는요, 객체 자신을 참조하는 객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C++에도 동일하게 존재를 해요.
자, 보시면요. 지금 용도는 객체 내부에서 자신의 멤버에 접근할 경우에 사용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this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있어요.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생략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우측 코드를 보시면 될 텐데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strname과 매개 변수의 strname 이름이 똑같아요. 같죠? 근데 색상이 다릅니다. 색깔이 달라요. IAG, Cgender, Cgender 다 동일하게 작성을 했는데 이것들은 각각 생성자에서 자, 보시면요. 생성자에서 strname에 있는 값을 strname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려고 하는데, 자, 우선순위라는 거 배우셨죠? 변수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이 코드에서 보시면 앞에 있는 변수나 뒤에 있는 변수나 색깔이 똑같죠? 약간 밤색처럼 갈색으로 보이는 형태가 있을 텐데, 즉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값을 자기 스스로한테 저장해라 이런 의미가 돼버려요. 이게 본인 거에 본인이 저장을 해라 이런 코드도요. 여기도 어떤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전달됐나요?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값에 본인의 값을 직접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멤버 변수에는 값이 전달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 앞에 코드 잠깐 다시 보시면요. strname 이 멤버 변수, 파란색 멤버 변수에 갈색의 name, 즉 밤색의 name의 값을 전달해라 라고 대입해라 고 했기 때문에 속성에 해당되는 곳에 값이 잘 지정이 되지만 지금 같은 코드에는 멤버에 저장한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한테 다시 저장하는 코드가 된 겁니다. 즉 속성에 초기화를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멤버 변수에 지정을 하는 방법. 자, 이렇게 매개 변수와 멤버 변수의 이름이 동일한 경우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자, 이렇게 되면 이 strname은 요 블럭 내부에서, 즉 이 블럭이 열리고 요 블럭이 열리는 사이에 strname은 요 사이에만 존재하는 지역 변수가 돼요. 즉 요 사이의 블럭을 프로그램이 수행하다 벗어나면 이 변수들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메모리에서. 지역 변수의 특징이죠. 이럴 경우에는 strname, 즉 속성에 있는 strname을 참조를 하기 위해서는 this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다. 즉 this 키워드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셔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요. 즉 명시적으로 멤버 변수를 참조한 경우,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strname과 이 strname은 이름은 같지만 요 안쪽에서 동작하는 동안에는 지역 변수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멤버를 참조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변수와 멤버 변수의 이름을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 지역 내에서 멤버를 참조하기 위해서 this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this 사용법 보시면요. this 점 찍고 멤버 변수명, this 점 찍고 멤버 함수명, 즉 자기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이 코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직접 실습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가 조금 복잡하게 되고 있었는데 좀 길어지고 있죠. 자, 휴먼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클래스의 휴먼 생성자를 오버로딩 할게요. 퍼블릭 휴먼 괄호 열고, 이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이름, 나이, 성별을 직접 주겠다. 스트링 네임, 컴마 int age, 컴마 캐릭터 젠더 라고
주고 이 사이에서 자신의 속성에 해당되는 str name에다가 매개 변수로 넘어온 name을 대입, 그 다음에 iAge라는 속성에다가 age의 값을 대입, c gender 멤버 변수에 젠더에 해당되는 매개 변수의 값을 대입. 이럴 경우에 이제 사용을, 이제 오버로딩을 성립한 경우고요. 자, 만약에 제가 쓰다 보니까 나 이거 이름을 똑같이 하고 싶어. str name iage c gender 이렇게 쓰고 싶다 라고 한다라면, 자, 코드 수정할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런 경우는 이 변수도 같은 색상으로 표시가 되는 게 확인되시죠? 자, 여기나 같은 거예요. 즉 하나를 선택해 보시면, 이 녀석을 선택해 보면 얘 모두 다 같은 색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iAge 선택하면 iAge 변수, 이 지역 내에는 다 똑같은 변수다. 얘네들은 같은 것이 같은 색상으로 마킹이 될 거예요. 되시죠? 이럴 경우에는 이 속성의 값을 전달을 못한 경우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앞에다가 멤버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this.strname 하면은 휴먼 클래스 자체 내에 있는 속성 중에 strname 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똑같이 this.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이때 strname이 매개 변수가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자신의 멤버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매개 변수의 이름하고는 그 속성의 이름과 매개 변수의 이름을 같은 걸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굳이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언더라인을 매개 변수에는, 아마 이런 코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언더라인이 붙어 있는 변수명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도 당연하게 언더라인으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this라는 키워드를 생략하셔도 되겠죠. 아래쪽 것도 생략해도 되겠죠. 자, 아래쪽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신을 참조하는 것. 자, 자신을 참조하는 거 하나만 더 볼까요? 자신을 참조할 때 this라는 키워드 점 찍고 print info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신의 어떠한 함수 내에서 print info를 호출하겠다. 이건 생략 가능하죠. print info는 이 클래스 내부에 있는 함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함수는 참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this는 이렇게 생략을 해도 되겠죠. 자, 잘 기억이 안 난다, 아니면 빠르게 완성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this 하고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자, 번외로 드린 설명이고요. 젠더까지 이제 매개 변수를 속성에 지정을 할 때, 자, 이렇게 되면 어느 부분이 장점이 생기는지 보게 되면은, 프로젝트 메인에 다시 돌아가서 객체를 h3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휴먼 타입에요. h3를 만들면서 객체를 생성하면서 new human 하고 괄호 열고요. 여기서 분리 3살, 얘는 female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요, 아래와 같은 이런 코드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h3는 str name 분리,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코드를 해줄 필요 없이 생성과 동시에 한꺼번에 값을 전달하면서 h3가 그 값을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요, 이게 이런 코드 필요 없죠. 따라서 h3.
프린트 인포라고 출력을 해보면은 둘리를 주면서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h1이 가지고 있는 strname 멤버 변수 안에는 둘리라는 값이 들어가 있겠죠. 실행을 해보시면요. 여기 지금 둘리 제일 처음에 했기 때문에 둘리가 출력되는 거 확인되시죠? 13번 라인에 의해서 출력을 한 예입니다. 자, 설명 이해되십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수업 시간이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니면서 봐드리지 못하고 과제로 보고 과제에 대한 풀이 시간을 영상 내에 담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영상을 보시고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고 가지 마시고요. 손이 기억할 수 있도록 직접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휴먼에 갈게요. 기본 생성자 같은 경우에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생략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직접 지우지는 않고요. 또 다른 단축키 선택하시고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시면요, 주석 처리가 됩니다. 다시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시면 주석 해제가 되고요. 예, 주석 처리해 버리겠습니다. 자, 주석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슬래시 버튼으로 온, 오프, 주석을 켜고 끄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커서를 위치시켜서 Shift 누르고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다중 선택, 컨트롤 슬래시, 다시 컨트롤 슬래시 하면 주석을 했다 안 했다가 적용이 되겠죠. 자, 일단 기본 생성자를 없애볼게요. 생략됐다. 지우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워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주석 처리라면 기본 생성자가 없는 경우죠. 그렇죠? 없는 경우에 이 휴먼 클래스에는 오버로딩 된 생성자가 있고 기본 생성자를 주석 처리했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럴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객체를 생성하는 관점에 has a 관계인 프로젝트 메인 클래스로 가보시면은, 자, 원래 우리가 사용하던 H1과 H2 객체는 기본 생성자를 통해서 호출을 해서 기본 생성자로 인스턴스화 시켰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버로딩 된 생성자에는 문제가 없는데 기본 생성자 부분에서 빨간색으로 오류가 나오네요. 자, 처음에 해야 될 일, 마우스를 빨간색 밑줄위에 올려놔야겠죠. 자, 그러면은 확인해서 보시면 설명이 나올 텐데 이렇게 나오죠. The constructor 생성자 human is undefined, 즉 정의되지 않았다. 즉 기본 생성자 바로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것이 없다, 정의되어 있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오류를 내고 있습니다. 즉 오버로딩을 했을 경우에 생성자 오버로딩 시 기본 생성자는 생략하지 못하는 가 있다. 못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기본 생성자를 생략하고 생성자를 오버로딩하고, 두 경우죠. 두 가지 경우가 겹쳤을 때 기본 생성자로 객체를 생성하려고 시도하면 오류가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여러분들이 썼던 것 중에 하나를 다시 살펴보시게 되면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잠깐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스캐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단축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컨트롤 시프트 O에서 넣던가 아니면은 마우스 올리시고 임포트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데, 이거 임포트가 안 돼서 오류가 나는 것이죠. 컨트롤 시프트 영문자 O 하면 자동 임포트, 스캐너 임포트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도 보니까 생성자 부분에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자, 스캐너 기본 생성자에는 오류가 나면서 보니까 the constructor scanner is undefined, 즉 기본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유는 오버로딩된 생성자가 무지 많아요. 많아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스캐너 객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생성을 하려고 할 수는 없다. 즉 스캐너 클래스에는 기본 생성자를 구현을 해 놓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확인을 위해서 스캐너를 넣어 본 거고요. 컨트롤 D로 라인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휴먼과 휴먼에 해당되는 괄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을 할 수 없다. 정의를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주석을 해제해서 기본 생성자를 넣어주고, 자, 편집기에 보면은 휴먼 아직 앞에 별표 에스테리스크 표시가 있죠. 저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장이 안 되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메인은 오류가 나 있는 것처럼 표시가 돼요. 그러나 세이브 저장을 하는 순간에 오류에 대한 표시는 사라지게 되죠. 이유는 자, 기본 생성자를 정의해 줬기 때문에 호출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생성자와 오버로딩에 대한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직접 다 그냥 일일이 세팅하면 되지 뭐 생성자를 오버로딩 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생성자 오버로딩은 정보 은닉 네 번째 기본 요소죠. 인캡슐레이션, 캡슐화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때 왜 이렇게 이 객체를 생성할 때 매개 변수의 값을 주면서 생성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객체와 생성자, 그리고 생성자의 오버로딩의 규칙, 그리고 기본 생성자와 오버로딩 생성자가 어느 경우에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습 및 실습을 위한 문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드시고요. 뭐 홈워크 3 해서 만드셔도 되겠죠. 만드시고 옆에 아래쪽에 있는 설명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로 객체를 만드시고 그 기능을 하나하나 호출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잘 보시면요. 지금 프로젝트 메인 이외에 draw shap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우측에 보시면요. 클래스 만들었죠. draw shape입니다. 이름 동일하게 작성하세요. 속성으로는 local size, 즉 행과 열의 크기를 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draw shape, 그린다, 모양을, 어떠한 모양을 그리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기능으로 첫 번째 보시면요, 여기에는 생성자를 오버로딩해서 기본 생성자는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성자를 오버로딩해서 이 오버로딩 생성자
의해서 객체를 만들면서 local size라는 멤버의 사이즈라는 매개 변수의 값을 전달해서 객체를 초기화하시고요. 즉 객체 생성시 넣어주는 숫자만큼의 값을 가지고 있는 local size 변수 속성을 만들고요. 두 번째, print r triangle, right triangle, left triangle, 즉 오른쪽 삼각형, 왼쪽 삼각형을 출력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리고 print array rectangle, 즉 배열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출력을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배열을 이용해서 달팽이 모양을 출력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이름도 동일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표로 구성된 좌측 삼각형, 우측 삼각형, 좌측 삼각형, 우측 삼각형 함수, 그리고 숫자로 구성된 사각형 1번, 이게 ARR rect, 그리고 두 번째 ARR snail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멤버는 변수가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좌우 크기를, 즉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함수는 위 기능의 그림 그리기 함수들과 오버로딩된 생성자를 가지고 있다. 멤버들로. 자, 클래스 형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클래스 모양 이해되셨죠?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별표를 L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별표를 이용해서 이러한 삼각형을 그리는, 자, 이렇게 왼쪽으로 쏠려 있는 삼각형을 만드는 거고요. R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쏠려 있는 형태. 아마 이거는 로컬 사이즈에다가 객체를 생성할 때 3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L 트라이앵글, R 트라이앵글을 이용해서 함수는 각각 이런 기능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숫자로 구성된 사각형 1번, 즉 print ARR rect의 경우에는 배열을 2차원 배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행과 열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0행 0열에 1, 0행 1열에 2, 0행 2열에 3, 1행 0열에 4, 5, 6, 7, 8, 9가 설정되어 있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배열을 만들고 그 한 변의 길이는 당연히 3 곱하기 3짜리, 즉 local size, 행과 열의 크기는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사각형을 또 출력하는데 두 번째 부분입니다. ARR snail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똑같이 2차원 배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차원 배열을 사용하시고 요번에는 달팽이처럼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초기화하고 화면에 출력을 하는 2차원 배열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값을 초기화하고 출력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함수를 4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만드셔서 프로젝트 메인, 즉 메인 함수에서 객체를 행열 3짜리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4짜리, 5짜리를 만드실 수 있을 텐데 한 3, 4, 5, 5개의 객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난 뒤에 각 3이 가지고 있는 3행짜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4개 호출해 보고요. 4행짜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4개, 5행짜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즉 함수, 메소드를 4번 다 호출을 해서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프로젝트를 여기까지 지금 설명드린 기능을 모두 완료한 프로젝트를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